부산의 한 수족관. 이른 아침 아쿠아리스트들의 발걸음이 분주한데 아쿠아리스트의 하루는 수중생물의 건강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사. 아침에 돌면 애들 컨디션이 괜찮으면 저희 기분도 괜찮고요. 수조가 조금 안 좋으면 저희도 하루 시작하는데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이곳에 살고 있는 수중생물은 300여 종 4만 5천여 마리. 17명의 아쿠아리스트가 모두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자신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아픈 생물은 없는지 꼼꼼히 살핀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뭐 하고 있나? 쓰러져 있나? 작은 거였나? 여기. 아, 그래요? 깜짝 놀랐네. 왜요? 한 마리가 웅크리고 네. 평소 때 이렇게 아침 되면 애들 뛰어다니거든요. 네.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곳의 메인 수조에 전시 중인 상어는 30여 마리. 그중 대부분이 그레이너스 상어다. 길이 3m, 무게 300여 킬로그램에 달하는 큰 몸집과 날카로운 이빨이 특징인 그레이너스 상어. 한 번 잡은 먹잇감은 절대 놓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저기 있는 상어의 경우에는 일단은 입을 벌리면서 턱이 돌출됩니다. 턱이 나와요. 턱이 나오면서 물고 그 다음에 이제 찢어 먹거나 하지 않고요. 통째로 계속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찍어서 먹습니다. 통째로. 만약에 팔이나 어디 물려가지고 자기가 진짜 생각이 이제 잡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계속 물려 안으로 감싸 들어가겠죠. 전시 수조 뒤 아쿠아리스트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매일 아침 수만 마리의 식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대구, 열빙어, 오징어 등 다양한 먹이를 사용하는데 수중생물의 종류, 체중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먹이를 준다. 원래 이렇게 칼질은 잘하시는 편이었어요? 아니요. 전혀. 여기서 한 달만 오징어 썰고 나면 네. 거의 횟집에서 일하는 의사 정도? 크기와 모양이 천차만별인 수중생물. 종류별로 입 크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특성에 맞게 먹이를 준비해야 한다. 입이 작아가지고 그런 애들이 이제 빙어, 알이나 아주 더 작은 먹이를 줘야죠. 자신만을 기다리는 수만 마리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아쿠아리스트. 한 가지 일에 지체할 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겐 걷는 것보다 뛰는 것에 익숙하다. 어느새 잠수복을 갈아입은 아쿠아리스트 임지연 씨. 어디가 뭐 하러 갔어요 지금? 상어 맞추러 갑니다. 상어가 사는 메인 수조는 길이 80m의 국내 최대 규모로 바닷속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먹이 시간마다 무거운 잠수 장비를 착용한다. 물속에서 움직이려면 납벨트를 착용하는데 하나에 2kg인 납조각을 6개 이상 엮는다. 몇 킬로 나가세요? 몸무게가? 몸무게가 44kg요? 44, 5kg? 그리고 이게 폼이랑 이렇게 장비 다 착용하면 몇 킬로예요? 제 몸무게랑 똑같아요. 네, 저를 그냥 하나 더 감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헬멧을 왜 차는 거예요? 요즘에 상어가 조금 난폭해져가지고요. 네. 안전사고 때문에 상어가 물 수도 있어요 머리를? 실제로 머리를 물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스태프 중에. 손도 물리고 이래서 상어에게 물렸을 때 손을 보호하기 위한 쇠장갑을 끼고 상어가 때로 몰려들지 않게 플라스틱 통에 먹이를 담는다. 상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메인 수조로 들어간 아쿠아리스트들. 메인 수조에는 방어, 거북이, 제브라 상어 등 20종 500여 마리가 넘는 수중 생물이 살고 있다.
그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그레이너스 상어. 먹이를 주는 시간에는 상어가 극도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잠수 속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조심스럽게 먹이통에서 먹이를 꺼내자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어느새 몰려드는데 8년차 베테랑 아쿠아리스트도 이때만큼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어 먹이를 줄 때는 반드시 2명이 짝을 이루는데 그중 한 명은 상어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하는 일종의 보디가드 역할을 한다. 상어 먹이 주기는 하루에 2번 관람객에게 볼거리로 제공된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상어의 건강 관리. 먹이를 한꺼번에 뿌리면 어떤 상어가 얼마큼 먹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먹이 경쟁에서 밀린 상어는 굶어 죽고 만다. 한 마리씩 먹이를 주면서 상어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이처럼 먹이를 주는 것은 사자의 입에 손을 넣는 것과 같다. 숙련된 아쿠아리스트도 하지 못하는 일. 순간의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 때문에 손으로 상어 먹이를 줄 수 있는 아쿠아리스트는 우리나라에서 단 5명뿐이다. 어느새 긴장된 순간이 끝났다. 관람객에게는 짧은 공연이지만 아쿠아리스트에게는 목숨을 건 사투의 시간이다. Oh, very good. Very good. I like the stingrays. Yes, they're dangerous. Yes. Looks great though. 상어 먹이 주기가 끝나고 바닥에 떨어진 상어 이빨을 줍는 아쿠아리스트. 그레이너스 상어의 특성상 먹이를 먹고 나면 이렇게 바닥에 이빨이 떨어져 있다. 수온이 낮은 메인 수조에서 나오자마자 뜨거운 물을 맞는 임지연 씨. 추워요. 오랫동안 다이빙했더니만 체온이 내려가가지고요. 빨리 급하게라도 체온 올려주려면 싱크대에 따뜻한 물이라도 맞아야 돼요. 상어 먹이 주기가 끝나고 다시 메인 수조로 들어간 노혜영 씨. 거북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인데 식탐이 강한 거북이는 먹이 냄새만 맡아도 공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역시나 먹이를 보자마자 흥분한 거북이들. 아쿠아리스트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혜영 씨가 급히 물 밖으로 나온다. 나 물렸어요. 물렸다고. 물렸다고? 거북이한테? 상어? 거북이? 어디 물렸어? 팔. 팔? 아니? 아니? 거북이에게 물린 팔이 어느새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 아, 멍들었네. 이빨이 이렇게 물렸네. 병원 안 가도 돼요? 야, 찢어지질 않는데 무슨 병원에 가. 괜찮아.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렸어요. 이렇게. 애들 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딱 물면 이렇게 물고지. 이렇게 여기 물려서 다행이지 다른데 저 여기 물린 거는 잘렸어요. 예. 그래서 한 11바늘 정도 집었어요. 뚜껑이 열렸었어요. 여기서부터 쭉 돌아서 이렇게까지. 병원 4군데에서 못 한다고 해가지고 5번째 간 병원에서 씹은 거예요. 여기 딱 손가락 물리잖아요. 그래서 만약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피 아지랭이가 보여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보고 있지. 근데 물렸다고 티는 내면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 이걸 최대한 참고 이렇게 걸어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표현은 못 하는데 마스크로 이렇게 물이 점점 차오르더라고.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울어가지고 거기에 마스크로 물이 이렇게 차오른 거였어요. 네.
이 정도는 당해줘야지. 거북이 좋아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싫어졌어. 물속에서 사는 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수족관에 따라 반년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한다. 이때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물속 특성상 수족관 청소는 아쿠아리스트가 직접 손으로 작업한다. 청소를 위해 펭귄 수조로 향하는 아쿠아리스트 정지윤 씨. 조그만 변화에도 예민한 펭귄이 금세 눈치를 챈다. 펭귄들 물에다가 이제 벼들 싸잖아요. 그 배설물 같은 거 제거하고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먹이 찌꺼기. 수족관 청소는 물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이빙할 때와 같은 장비를 착용한다. 엄청 추워요. 20도 정도 되거든요. 물에 들어가면 수족관 청소를 시작하자 관람객이 몰려든다. 몸을 청소하느라고. 펭귄 수조 청소는 매주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유난히 민감한 펭귄은 수질이 안 좋아지면 금세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근데 나는 처음에 사람 아닌 줄 알았어. 남자분이지요? 여자분. 여자입니까? 물속에서 계속되는 고된 작업. 물 위로 뜨지 않기 위해 허리에 찬 벨트가 점점 압박해온다. 경력 8년 차의 베테랑 아쿠아리스트에게도 오랜 시간 물속에서 하는 작업은 힘에 부친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은 펭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몇 시에요? 지금 한 3시 15분 정도. 3시 15분이요? 네, 빨리 나가야 돼요. 3시 30분에 이제 밥주는 시간이거든요. 3시간 동안 계속된 작업으로 피곤하지만 펭귄들 먹이 줄 생각에 지윤 씨의 손놀림이 빨라진다. 처음에 이제 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그때 이제 가족들이 여기 이제 놀러 왔어요. 근데 밖에서 딸이 청소하는 거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펭귄들이 많이 익숙해졌는데 예전에는 이 깜짝 수트를 입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진짜 집단 공격을 당하거든요. 애들이 막 달려와서 머리 여기 물고 다리 막 물고 이게 진짜 막 그러는데 밖에서 엄마가 보고 그날 잠을 못 잤대요. 집에 가니까 엄마가 뒤돌아서 얼굴도 안 보고 있더라고요. 속상해가지고. 엄마는 몰랐죠. 딸이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에서 나오자마자 먹이 준비를 하는 정지윤 씨. 펭귄이 먹기 좋게 열빙어를 한 마리씩 손질한다. 이거 뭐예요? 펭귄 비타민제. 비타민제. 아쿠아리움에서 사용되는 먹이는 냉동 창고에서 보관되는데 이때 많은 양의 비타민이 파괴된다. 손실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따로 비타민제를 넣어주는 것이다. 그 아쿠아리스트는 그런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동물들은 우리한테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작은 것부터 다 신경을 써줘요. 최근 아이를 낳고 복직한 정지윤 씨. 새끼를 돌보는 펭귄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하나의 엄마이자 수백 마리 수중생물의 엄마인 정지윤 씨는 그렇게 자신이 키우는 동물과 닮아가고 있었다. 전시 수조에 있던 뱀을 들고 온 이수영 씨. 부끄러운가 본데요? 날이 따뜻해서 햇볕 보러 가요. 외출을 알아챈 거북들이 어느새 문 앞까지 나와 있다. 어우 무거워. 몇 킬로 정도 나가신 거 아니에요? 한 20kg? 이렇게 햇볕이 좋은 날에는 육지 거북이와 뱀을 데리고 외출을 한다.
지하에 위치한 아쿠아리움에 사는 육지 동물은 햇빛을 보지 못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햇볕을 쬐러 나오는 것이다. 얘들이 비타민 D를 햇볕으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비타민 D가 있어야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이라서 사람도 광합성을 해야 되듯이 얘들도 광합성을 필수로 해야 돼요. 잔디밭에 내려놓자마자 빠르게 움직이는 거북이들. 행여 한 마리라도 사라질까 살피는 아쿠아리스트의 눈빛이 날카롭다. 이런 거 발라줘요. 이게 뭐 우유는 왜 바르는 거야? 우유는? 등갑 보호제라고 네. 등을 조금 더 등에 있는 갑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고 예. 야외에 나오면 거북이의 식성은 더욱 좋아진다. 귀엽게 먹이를 받아먹는 거북이. 그러나 이빨이 칼처럼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너는 항상 시야를 그 시각 앞만 사무실에 보고 있는 거야. 아쿠아리스트들이 모였다. 아크릴을 등지고. 경력 2개월 차인 오대한 씨가 오늘 처음 메인 수조의 보디가드 다이버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처음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 맞습니다. 조금 겁나기도 하고요. 예, 일단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쳐봐. 너는 역할이 뭐냐면 보디가드야. 보디가드가 뭐야? 확실하게 막아줘야 되는 거야. 막아주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돼. 네가 있는 쪽에 오는 상황은 네가 무조건 다 막는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 안전은 네가 챙겨야 돼. 자, 확실하게 방향이 틀어줘야 돼. 그런데 얘가 상어가 요즘에는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온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너무 가까이 오면은 너무 가까이 오면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으면 얘가 알아서 피해서 가. 선배에게 철저히 교육을 받았지만 대한 씨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절대 긴장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오면 치고 절대 손발 잡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처음 물속에서 상어와 대면한 대한 씨. 그때 먹이 냄새를 맡은 물고기들이 빠르게 모여든다. 미처 상어를 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대한 씨. 급기야 다가오는 상어에 놀라 피해버리고 만다. 대한 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상어가 때로 몰려드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상어가 온다는 선배의 사인. 그러나 이번에도 놓쳐버리고 만다. 상어 먹이 주기는 5년차 이상 숙련된 아쿠아리스트만이 도전할 수 있는 위험한 일. 이제 2개월 차인 대한 씨는 상어와 마주하는 것도 벅차다. 자, 상어들이 배가 물이 많이 고픈 거. 대한씨, 상어를 그렇게 막으면 어떡해요? 선배들한테 교육 안 받았어요? 긴장 안 할 거예요. 물속에서 방심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 못 들었어요? 긴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차하는 순간 사고란 말이에요. 상어 하나 놓치니까 바리바리 다 오잖아요. 선배의 불호령에 풀이 죽은 대한 씨. 대한씨, 빨리빨리 오세요. 뛰어오세요, 뛰어오세요. 내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디 쳐야 된다고? 어디 쳐야 된다고? 머리 쳐야 된다니까? 아,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예, 듣고 있습니다. 다시 딱 한 번만 설명할게요. 상어다, 간다. 이렇게, 그렇지. 그다음에 간다. 너무 가까이 붙었다. 이렇게 간다고요. 아, 겁먹지 말라고요. 날씨가 겁먹으면 걔들이 만만하게 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후배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아쿠아리스트로 이제 처음 발을 뗀 대한 씨.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저도 처음에는 생활이 이럴 줄 모르고 이렇게 입사를 했거든요. 그 어류에 대한 사육 일만을 이렇게 하는 곳인지 알았는데요. 이제 그 외에도 이런 다이빙이나 뭐 기타 뭐 다른 부수적인 일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이 좀 엄청 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다음 날 밤새 내린 폭우와 높은 파도로 날씨가 잔뜩 찌푸려 있다. 이런 날 아쿠아리스트는 수질과 수온 유지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 그런데 아쿠아리움 앞바다에서 공급되던 바닷물이 갑자기 중단됐다. 물이 안 빨리네요. 펌프는 잘 돌긴 하는데. 아무래도 추수관이 막힌 것 같은데.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수중 생물이 집단 폐사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빨리 서둘러. 급하다. 바닷속으로 연결된 취수관을 점검하기 위해 잠수 장비를 들고 바다로 나선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밤새 내린 비로 추워진 날씨. 그러나 그들은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든다. 오늘 써야 되는 물량을 못 쓰게 되면은 전시 수조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육하는 생물들에도 물갈이를 못 해줘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사육사들 입장에서는 오늘 물을 꼭 받아야 됩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높은 파도가 그들을 맞는다. 그런데 물속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취수관을 찾을 수가 없는 것. (40여 분을) 헤맨 끝에 겨우 취수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했던 대로 취수관 입구가 막혀 있었다. 우선 어지럽게 엉켜있던 밧줄을 잘라내는 아쿠아리스트들. 입구를 가득 메운 굴과 불가사리를 칼로 떼어내지만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1시간이 지나자 산소가 바닥이 났다. 취수관이 아직 막혀있지만 어쩔 수 없이 물속에서 나오는 아쿠아리스트들. 춥겠다. 7년차 아쿠아리스트인 김동환 씨의 얼굴에 힘든 기색이 역력하다. 처음 해보는 바다 작업에 대한 씨는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저앉고 만다. 오랜 시간 바다 작업으로 체온이 내려간 아쿠아리스트들에게 추위가 밀려온다. 가만히 있어도 몸이 덜덜 떨리는 상황. 이럴 땐 좀 더 쉬운 직업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온다. 겉으론 멋있고 즐겁게 보이지만 화려한 수족관 뒤의 생활은 위험하고 고된 일상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공기량 얼마 남았나? 지금 한 2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작업을 1시간 정도 했는데 더 해야 될 것 같거든? 힘들더라도 좀 공기 한 번 더 채워가지고 이거 들어가서 조금만 더 하고 나오자. 예, 알겠습니다. 네. 아쿠아리스트는 자신들만을 의지하는 수만 개의 생명을 위해 다시 한번 바다로 향한다. 해변에서 300m 떨어진 취수관으로 다시 향하는 아쿠아리스트들. 파도는 잔잔해졌지만 물속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입구를 꽉 막고 있는 것들을 모두 걷어내야 수족관으로 바닷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취수관을 막고 있던 것은 굴과 불가사리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던 쓰레기였다. 입구를 막고 있던 쓰레기를 걷어내자 작업 속도가 제법 빨라진다. 물속에 들어간 지 1시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작업을 끝낸 아쿠아리스트들이 물 밖으로 나온다. 네, 어느 정도는 뚫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뚫지는 못했고 조금 물이 빨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뚫어놨어요.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바다 상황이 더 좋아지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완벽하게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취수관을 맡고 있던 불가사리를 모아온 아쿠아리스트 김동환 씨. 관람객들 보시라고 전시하려고 있는 거 오는 길에 따왔습니다. 작업하시면서 또 수유신도 이것까지 따오신 거예요? 지금? 예. 그래도 저희들 아무리 춥고 힘들어도 일단 전시할 게 있으면은 물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지고 나옵니다. 다시 돌아온 아쿠아리움. 먹이 준비가 한창이다. 매일 2번 먹이 준비를 하는 아쿠아리스트. 대부분의 먹이가 날 것이어서 실온에 오래 두면 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준비를 해야 한다. 딱 돌면요 애들이 물려요 이제. 작은 크기의 물고기를 담당하고 있는 아쿠아리스트 이수영 씨. 그녀를 보고 물고기들이 몰려든다. 저희 옷을 알아봐요. 예, 그리고 밥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안 그러니까 밥통을 안 들고 지나가면요. 그래도 밥 달라고 몰려요. 물고기 똑똑해요. 수중 생물에게 밥을 주는 일은 아쿠아리스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작업이다. 행동이 느리거나 경쟁에서 처지는 물고기는 따로 먹이를 챙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수영 씨는 마지막 한 마리가 먹이를 먹을 때까지 수족관을 떠나지 않는다. 되게 먹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입이 쭉 물고기 이름도 트럼펫핏이에요. 트럼펫처럼 이렇게 나팔처럼 나와가지고. 대부분의 아쿠아리스트가 이렇게 매일 2번씩 6개 이상의 수조에 먹이를 준다. 터치풀에서 불가사리를 꺼낸 강민정 씨. 불가사리는 뭐예요? 이거 할로퀸 새우가 불가사리 먹어요. 먹어요? 네. 얘네들만 먹어요. 불가사리만 먹는 할로퀸 새우를 위해 터치풀에 불가사리가 없으면 직접 바다로 나가 불가사리를 잡아온다. 집게를 가진 각각류의 경우 먹이를 하나씩 넣어줘야 하는데 먹이가 바닥에 떨어지면 잘 집지 못할 뿐 아니라 먹이가 썩어서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작은 생물 중 먹이를 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독성을 가진 해파리. 해파리의 독은 자칫 잘못해서 사람이 수조에 빠지면 죽을 수 있을 정도다. 이날 준비된 먹이는 작은 물해파리. 한 마리에 먹이 하나씩 넣어줘야 하는데 먹이를 먹지 못한 해파리는 촉수가 얇아지고 머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때 독성이 있는 촉수에 손이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먹이를 주던 민정 씨가 급히 수조를 빠져나온다. 해파리의 촉수에 팔이 닿은 것이다. 매일 해파리와 생활하는 그에게 종종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 해파리에 쏘이면 좀 빨개지거든요. 빨개져서 나중에는 부어요. 물속 환경 정리를 위해 상어가 있는 메인 수조로 들어간 아쿠아리스트들. 상어 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자신도 모르게 숨죽일 정도로 긴장될 순간이다. 물속에 놓인 조형물이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해야 하는데
이 조형물은 바닷속 생태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때 아쿠아리스트에게 접근하는 그레이너스 상어. 이러한 돌발 상황 때문에 상어가 사는 메인 수조는 반드시 2명 이상 함께 들어가야 한다. 이번엔 관람객을 위한 전시물을 정리할 차례. 물의 흐름에 따라 전시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리를 잡아줘야 한다. 이렇게 아쿠아리스트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루에 30번 정도. 원래 스케줄표에 정해진 다이빙은 하루에 2번이지만 청소와 환경 정리, 건강 체크 등의 이유로 그 횟수가 늘어난다. 이런 일정은 해군 특수잠수부대를 나온 젊은 아쿠아리스트도 힘이 든다. 이빨, 상어 이빨. 아, 상어 이빨이 평생 살면서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먹이를 먹다가 보면은 이빨이 하나씩 빠질 때가 있어요. 금세 빠진 상어 이빨을 주워왔다. 알이야. 제브라 상어 알인데요. 무정란. 안에 없어요. 노른자가 없어요. 이제 안에 수정란이 있나 없나 확인할 때는요.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리고 빛에 비춰보시면은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무정란이에요. 무정란인 제브라 상어 알은 썩을 우려가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수거해야 한다. 앞쪽에 터치풀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그냥 놔둬놓으면 이제 손님들이 그냥 구경하고 이게 알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도안은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제 동아리가 해라. 아쿠아리스트들이 메인 수조 앞에 모두 모였다. 원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 바다 거북이 한 마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잘 모르겠다. 이거 물어봐야 돼. 식탐이 많던 거북이가 얼마 전부터 밥을 잘 먹지 않아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문제가 생긴 것이다. 치료를 위해 수의사까지 달려왔다. 거북이의 상태를 살피는 수의사. 꽉 막혀버린 항문이 문제였다. 손으로 살살 똥을 때린다.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항문에다가 손가락 넣고. 지시에 따라 치료를 하는 것은 아쿠아리스트의 목. 거북이를 제압하고 치료를 시작한다. 밥 먹으면서 자갈하고 같이 바닥에 있는 자갈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게 막혔나 봐요. 항문 쪽에. 거북이 항문을 막은 자갈을 빼내는 김동환 씨. 커다란 자갈을 빼내 아프기도 하련만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손길에 익숙한 탓인지 거북이도 얌전하다. 항문을 막고 있던 자갈이 모두 나오자 거북이는 편안하게 물속으로 돌아간다.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제 자식 같은데 키우다가 죽으면은 제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뭐 사육 기술이나 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죽은 것 같은 죄책감도 들고요. 같은 시간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 양준호 대리. 병원 좀 들어가려고요. 애가 지금 상이 어떤지 제가 통화만 했는데 출근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아픈가 봐요. 반복되는 고된 일정으로 경력 2개월차 오대한 씨가 알아 누운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쿠아리움 인근에서 혼자 살고 있는 대한 씨. 많이 아프세요? 이제 목이 걱정 안 돼. 괜찮은데 춥죠 지금? 병원으로 향하는 그의 안색이 좋지 않다. 석이 메스꺼 올라오고 이런 거 있어요? 예, 약간 토도. 열나고 한기 들고 춥고 이런 건 없죠? 예, 몸살 기운 약간 있습니다. 몸살기 약간. 대한 씨의 진료 결과는 장염. 궂은 날씨에 들어간 바다 작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다이빙과 바쁜 일정으로 몸이 약해진 탓이다. 직장 그 선배들한테 좀 죄송하고 괜히 제가 또 일도 저 때문에 또 다른 분이 일하셔야 되니까요. 기 아픈 척. 농담이고요. 하여튼 안 아파야 되는데
빨리 회복돼서 지 좋아하는 물고기들 또 지켜보고 그래야죠. 지 좋아하는 새끼들 못 보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온 대한 씨.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는 작은 고시원 방에 홀로 들어간다. 제주 소재 대학의 해양 관련 학과를 다니던 대한 씨.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보령이지만 아쿠아리스트가 되기 위해 홀로 부산으로 떠나왔다. 이런 날이면 곁에서 보살펴줄 가족의 손길이 그립다. 다이빙을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요. 물에 한번 들어가서 나오면 몸이 엄청 이렇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 또 피곤이 또 확 몰려오니까 집에 오면은 거의 자게 되고 그냥 자고 이제 좀 일찍 자게 되면 중간에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뭐 영어 공부를 좀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나머지 뭐 그냥 일들을 하다가 그리고 또 새벽 되면 또 자고 거의 그런 식으로 거의. 다음 날 대한 씨의 다이빙 스케줄을 메우기 위해 아쿠아리스트들이 모였다. 촘촘하게 짜인 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빈자리가 매우 크다. 후배의 빈자리에 경력 3개월차 백두성 씨는 더욱 바빠진다. 본인의 일정을 맞추기도 빠듯한 두성 씨가 다른 사람의 빈자리까지 채우려면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다. 이제 조류 닦고 이렇게 하면은 좀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아마 한 3시간 정도 생각합니다. 이날 첫 번째 일과는 물범 수조 청소. 평소 때 같으면 선배와 함께 1시간 안에 끝낼 일이지만 두성 씨 혼자는 오늘은 3배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너 뭐 죽는다 저거 봐. 그래요 사람이요? 그렇다니까. 마라킴 저거 봐. 청소를 시작한 지 2시간째. 두성 씨가 10kg의 무거운 벨트를 손에 쥐었다. 몸이 자꾸 떠올라 바닥 청소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청소를 끝내고 올라온 두성 씨. 혼자 해냈다는 생각에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즐거워진다. 내 방 청소한 느낌? 이제 우리 자기들도 자기 방 청소하고 나면은 좀 뿌듯하고 좋잖아요. 물범과 놀아주기 위해 도구를 꺼낸 두성 씨.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물범을 위해 하루에 한 번은 놀아줘야 한다. 바다 표범 중에서 가장 작은 물범이지만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 한 번 성질을 내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제 조금씩 해야죠. 한 번에 너무 바라면은 안 돼요. 아직은 선배들이 훈련시킨 묘기만 할 수 있는 두성 씨. 훗날 자신이 훈련시킨 묘기를 성공할 순간을 떠올리며 연습을 아끼지 않는다. 근데 옷은 안 갈아입으세요? 네, 조금 있으면 한 30분 있으면 또 다이빙인데 또 다이빙 들어가려면 또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고 밥 먹는 거예요. 슈트 입고. 다음 다이빙까지는 20분이 남았다.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두성 씨. 배불리 먹으면 다음 다이빙에 지장을 줄까 봐 늦은 점심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일어선다. 거기다가 봤나? 뱅글뱅글 도는. 다음 일정은 관람객을 위한 마술쇼. 다양한 종류의 마술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챙겨야 하는 장비가 많다. 그동안은 물고기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두성 씨가 주인공이다.
수심 6m의 깊이. 물속에서 숨을 쉬며 말하는 것은 숙련된 다이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폐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술쇼는 물밖의 마술사와 호흡이 중요한데 한 달간의 적응 훈련이 끝나야 무대에 설 수 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 중 가장 힘든 스케줄을 끝낸 두성치. 밖에서 보면 막 인어공주 같고 이러는데. 뒷모습은 이렇죠. 늦은 밤. 물고기 2마리가 수조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물고기가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퇴근을 미루고 아쿠아리움에 남은 정지윤 씨. 일단 뭐 고기들 죽으면 얘네들은 수명이 다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우리가 뭐 잘못한 부분이 있나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일단은 그것보다 다른 애들까지 영향을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원인을 확인을 먼저 해야죠. 아쿠아리움에서는 물고기가 죽으면 그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전염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병이 심하게 든 물고기의 경우 살아있더라도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죽은 물고기는 모두 이틀 전 필리핀에서 반입된 열대 어종. 키우던 물고기가 죽으면 원인을 금방 찾아낼 수 있지만 반입된 지 얼마 안 된 물고기의 경우 원인을 찾아내지 못할 때가 많다. 이 한 마리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얘들이 이제 여러 마리가 동시에 같이 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물속에서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물고기니까 물로 금방 또 전염되고 해요.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지윤 씨. 물고기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다. 이른 아침부터 아쿠아리스트들의 움직임이 유난히 분주하다. 준비해야 돼, 준비해. 얘를 트럭에 싣고요. 그리고 여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물고기를 넣어서 가요. 그동안 키우던 물고기를 제주도로 수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자극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물고기 수송은 다른 동물을 운반할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힘들어요. 밤새도록 못 자고 고기 지켜야 돼요,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배가 12시간 걸리기 때문에 물고기 살아있나 죽나 저희가 지켜봐야 돼요, 계속. 아쿠아리움을 출발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물고기가 외부의 영향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죽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작업. 저희 원래 살고 있는 애들 물을 저희가 그대로 가져가야죠. 가져간다고 다른 물 넣으면 애들이 또 수질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또 폐사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의 조그만 변화에도 금방 죽어버리는 물고기들. 그동안 살았던 것과 동일한 상태의 물을 넣어준다. 오늘 수송되는 물고기는 화이트 트래블이라 불리는 정갱이류. 아주 성질이 급한 물고기다. 2001년 이곳 아쿠아리움에 들어와 8년 동안 살다가 이번에 제주도로 보내지는데 연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물고기는 환경이 변화되는 시간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온도가 18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소량을 점검하고 화이트 트래블리를 담은 이동 수조의 뚜껑이 잠긴다. 완전 풀으시오. 다녀오겠습니다. 비비 오는데 제주 가는데 너무 기쁩니다. 파도만 많이 안 치면 좋겠어요. 네. 전 물고기만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정이 든 아쿠아리스트의 얼굴에 아쉬움이 서린다. 샤워실에서 잠수복을 갈아입는 경력 9년차 아쿠아리스트 박지용 씨.
오늘 정리를 하려고 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리라는 이제 그만두려고요. 우리 애들 마지막으로 배불리게 밥 좀 먹이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잠수 준비를 하고 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상어가 사는 메인 수조로 들어간다. 지용 씨는 이곳 아쿠아리움이 문을 열 때부터 생활하던 아쿠아리스트. 상어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마음을 무겁게 하는 바다 거북이. 지용 씨의 손길이 유난히 오래 머문다. 그동안 그의 손이 닿았던 바닥의 자갈과 작은 조형물도 다시 정리하며 매만져 본다. 아쿠아리스트로서의 마지막 작업을 끝내고 그동안 키웠던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근무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기 참 힘들고 그런 곳이었는데 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또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언제 이렇게 또 제가 들어가 보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니는 내가 마지막인 게 알고 있어. 자꾸 안 떠나고 옆에 맴도네요. 눈이 참 예뻐요. 얘는. 누가 이랬어? 밥 많이 먹고. 울지마, 울지마. 왜 울어? 마지막으로 함께 일한 동료들과 헤어지는 시간. 동료들은 아쿠아리움 앞바다에 지용 씨를 빠뜨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기분이 좋습니다. 물에 이렇게 왜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꼭 나가시는 분들 한 번씩 여기다가 몸을 담그시고 가더라고요. 한여름에 나가요. 나는 한여름에 나가자고. 나 이게 전통이 끊길 때까지 나 여기 다녀야 예, 뭐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고 오늘 끝이니까 또 다음에 또 좋은 또 시작이 또 아니겠습니까? 제가 9년 동안 사육사로 몸을 담고 있었는데 제일 큰 거는 동물들의 사랑, 그게 제일 크고요. 그 동물들의 최대한의 그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사육사들이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만큼 또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런 애안이 좀 많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런 관람객들을 최상의 상태의 그런 퀄리티를 볼 뿐이고 그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뒤에 우리 사육사들이 많은 노력과 힘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10주! 좋다 좋다. 자, 2월 10주! 떠나는 지용 씨도 이곳에 남는 아쿠아리스트도 수중 생물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영원한 파수꾼이다.